1999년 9월,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신지는 4개월째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노자키라는 남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도 전화를 해봐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노자키. 결국 참다 못한 신지는 노자키를 횡령죄로 신고했고 며칠 뒤 경찰과 함께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경찰을 본 노자키는 자신이 미안하다며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지불하겠다고 말했고 일단 신지는 알겠다며 렌터카를 회수해 가려고 했죠. 렌터카가 생각보다 지저분해 보였기에 떠나기 전 신지는 내부까지 꼼꼼하게 살폈는데 차의 뒷좌석에서 작은 조각을 발견합니다. 무언가 소름 돋는 느낌이 들었던 하얀색 작은 조각. 그것이 사람의 뼈 조각이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왔던 경찰은 노자키를 서로 연행해 신문하는 한편 따로 조사해봤는데 그의 애인이었던 엘다라는 여성이 5개월 전에 실종됐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직장에 말도 하지 않고 사라진 엘다. 그리고 노자키가 빌렸던 차에서 발견된 사람의 뼈 조각. 경찰의 추궁 끝에 노자키는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은 살인에 대한 자백이 아닌 유기에 대한 자백이었죠. 그는 자신이 절대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5개월 전 엘다를 집으로 초대해 밤을 함께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그녀가 사망해 있었고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지인이 없었던 그녀를 위해 직접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시신을 어찌 처리했냐는 경찰의 질문에 여러 장소에 뼈를 뿌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노자키. 노자키의 집에선 엘다의 이빨도 발견됐지만 검찰은 끝내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고 결국 2000년 4월 14일에 그는 횡령죄와 시체 손괴, 유기죄에 대해서만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이때 그의 범행이 확실히 밝혀졌다면 두 번째 피해자는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1959년 8월 29일에) 도쿄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뒤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여러 직장을 전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했다. 전 컨설턴트 회사 임원이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확실한 정보는 아니었습니다. 확실했던 것은 40살이 넘도록 그는 독신이었고 평소 필리핀 샵에 가는 것을 즐길 정도로 필리핀 여성을 좋아했다는 것. 노자키는 샵에서 본명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해 본인을 찰리라고 부르게 했고 마음에 드는 호스티스에게 너는 나의 공주야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맘에 들었던 이가 엘다였습니다. 그는 엘다를 꼬시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그런 그의 구애에 그녀는 교제를 수락했습니다. 그것이 진상 손님에게 맞춰주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홀로 진실을 알고 있는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는 없으니깐요. 1994년 4월 22일에 엘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노자키는 그녀를 교살했습니다. 항상 일이 끝나면 픽업을 해주는 등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최근 들어 그녀가 자신에게 차가워졌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시신을 어찌 처리할지 고민하던 그는 결국 5월 초에 인근 운하를 비롯해 여러 군데에 나눠 유기했습니다. 며칠 동안 출근하지 않는 그녀를 직장 동료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른 가게로 옮겼을 거라 여겼거든요. 필리핀에서 혼자 일본으로 건너왔고 그리 친한 지인도 없었기에 그녀의 실종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전 범죄가 되나 했지만 그해 9월에 노자키가 렌터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업주의 신고로 그는 덜미가 잡히며 체포된 것입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그가 그녀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유기 혐의만 인정받아 4년이 채 안 되는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 2003년 7월 5일에 출소한 그는 조용히 살아가는 듯 보였지만 필리핀 샵에 방문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 9월 무렵에 노자키는 처음 간 가게에서 자신의 맘에 꼭 드는 라틸리아라는 호스티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예전 엘다와 마찬가지로 라틸리아가 출퇴근 시 항상 차로 데려다 주었고 마치 간이라도 떼어줄 것처럼 그녀에게 사랑을 전했습니다. 27살의 나이 차이는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말이죠. 당시 라틸리아는 전 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과 사촌 언니, 이렇게 셋이 살아갈 방을 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게 된 노자키는 자신이 집세와 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라틀리아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며 집을 구해 4명이 동거를 시작했는데 얼마 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늘어난 식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던 노자키에게 큰 부담이었고 그 결과 초기에 약속했던 집세를 그가 계속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가게에 올 때면 생각보다 돈을 잘 쓰고 갔기에 그녀는 그가 돈이 많으리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돈을 벌기 위해 라틀리아는 다른 가게로 옮겨 근무 시간을 늘렸고 이러한 여러 가지 마찰로 그녀와 노자키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2008년 4월 3일 노자키는 출근하는 그녀에게 잘 다녀오라며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담한 눈빛과 침묵뿐. 이에 화가 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교살했고 과거를 떠올리며 그때처럼 유기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라틀리아가 출근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걱정된 그녀의 사촌 언니는 집으로 왔다가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라틀리아의 손을 들고 있는 노자키의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촌 언니는 도망쳐 그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게 노자키는 체포됐습니다. 팔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둔 뒤였는데 경찰은 인근 보관함과 운하, 호텔 배수 처리 탱크에서 모두 찾아낼 수 있었죠. 그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병원에 가기도 부끄러운 경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거듭되는 신문 끝에 노자키는 첫 피해자였던 엘다의 살인 역시 자백했습니다. 그가 자백한 요코하마의 운하에서 다수의 뼈 조각이 발견되긴 했지만 엘다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노자키는 자신이 대장암을 앓고 있다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삶의 미련은 없다 말했지만 체포 뒤 수술을 통해 완치됐습니다. 당연히 그의 수술에 국비가 들어갔죠. 웃긴 것은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에는 죗값을 치르지 않았다며 수술받기를 거부한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그가 서면을 통해 수술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자키에게 엘다의 살인에 대해 징역 14년, 라틀리아의 살인에 대해선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그는 차라리 사형시켜달라며 항소했고 이에 재판부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며 항소심에서 사형과 징역 14년을 선고했죠. 그러자 그는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2012년 12월에 대법원은 노자키의 상고를 기각, 사형과 징역 14년이 확정된 그는 도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악화된 신장 때문에 투석을 했는데 2020년 12월 초부터 투석을 거부했고 결국 13일에 61살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그녀들의 냉소와 무시 때문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노자키. 고통을 피해 현세에서 달아나봤자 향할 곳은 지옥밖에 없는 그가 영원히 그곳을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